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점점 나아지고 나는 왜 알면서도 그대로일까? 정보는 넘쳐납니다. 건강 관리 방법도 알고 돈 관리 방법도 알고 해야 할 것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이유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지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작동하는 방식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조언을 자주 듣습니다. 비상금을 만들어라. 지출을 관리해라. 위험을 분산해라. 이런 원칙들은 재정 관리에서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실행하고 있을까요? 많은 경우 그날은 고개를 끄덕이고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그 결심이 흐려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데 왜 실행하지 못할까요? 많은 분들이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이 현상을 다르게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샌딜 멀레이너선과 엘다 샤퍼의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인도의 사탕수수 농부들을 대상으로 경제 상황에 따라 인지 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했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동일한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자금 여유가 부족한 시기에는 집중력과 판단력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고 수학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인지 대역폭이라는 개념을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 뇌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생각의 용량입니다. 이 용량이 충분할 때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여러 선택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이 부족해지면 가장 급한 문제들이 계속 머릿속을 차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 지출, 앞으로의 불안 같은 문제들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이나 실행이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이걸 단순히 게으름이라고 보기보다 인지 자원이 제한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해석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양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 저 산에 올라가면 더 좋아진다고 말합니다. 그 말 자체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고 있는 짐을 내려놓지 않으면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이 인지 부담이 높은 상태와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힘든 상황은 아닌데 왜 실행이 안 될까? 여기서 두 번째 요소가 등장합니다. 우리 뇌에는 이성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기능과 즉각적인 편안함을 추구하는 기능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두 기능은 항상 같은 조건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특히 피로, 스트레스, 수면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이성적인 판단 기능이 약해지고 즉각적인 선택을 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퇴근 후 오늘은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은 휴식이나 쉬운 선택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건 의지 부족이라기보다 몸 상태와 관련된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핵심입니다. 정리해보면 우리가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의지 부족 때문이라기보다 첫째, 인지 자원이 부족한 상태일 수 있고 둘째,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판단 기능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왜 나는 안 될까가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나는 실행이 어려워질까? 이렇게 접근하게 됩니다. 이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 단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체력입니다. 다만 체력 역시 개인의 건강 상태나 생활 환경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리한 변화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행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체력이라고요. 이 부분이 조금 의외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돈 이야기인데 왜 체력이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생각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몸 상태에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어떤 날은 계획을 잘 지키고 어떤 날은 쉽게 무너집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피로, 수면, 에너지 상태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 점을 흥미롭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샤이 단직의 연구에서는 판사들의 판결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식사 전과 후에 따라 결정 경향이 달라지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식사 전, 즉 배가 고픈 상태에서는 보다 보수적인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었고 식사 이후에는 조금 더 유연한 판단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연구는 이후 재현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있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법칙이라기보다 몸 상태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하나의 사례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방향 자체는 다른 연구들과도 유사합니다. 특히 수면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잠이 부족할 경우 충동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즉각적인 보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피곤할수록 나중에 좋은 선택보다 지금 편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일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몸이 비교적 회복된 상태라면 책을 읽거나 계획을 세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미 피로가 쌓인 상태라면 휴식이나 자극적인 콘텐츠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상태의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연결이 하나 나옵니다. 체력이 좋아지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단순히 덜 피곤해지는 것을 넘어서 판단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즉, 이성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유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에서는 운동, 수면 영양 상태가 자기 통제력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물론 운동을 한다고 해서 바로 돈을 잘 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체력, 에너지 확보, 판단력, 유지, 행동 변화 이런 흐름으로 영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피곤한 상태에서는 충동적인 소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에너지가 충분한 상태에서는 지출을 한 번 더 생각할 여유가 생깁니다. 이 차이는 하루 단위에서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수면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단순히 피곤한 것이 아니라 계획과 통제를 담당하는 기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충동적인 선택, 계획 지연, 실행 포기와 같은 행동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지출을 줄이고 싶다면 수면을 먼저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면이나 운동 역시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무리하게 적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언가를 꾸준히 해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시기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경우 생활 리듬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고 몸 상태가 크게 무너지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반대로 피로가 누적되고 수면이 부족했던 시기에는 루틴이 무너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보통
의지를 먼저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 상태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전략이 하나 나옵니다. 처음부터 큰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매일 1시간 하겠다거나 독서를 크게 늘리겠다는 계획은 처음에는 가능해 보여도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재의 체력이 그 변화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수면 시간을 조금 늘려보기, 짧은 시간이라도 걷기, 아침 행동 하나만 바꿔보기, 이 정도 수준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저항이 적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변화가 반복되면 다음 단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제 또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결심을 해도 계속 잊어버릴까? 이건 단순한 의지 문제가 아니라 망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어느 날 좋은 영상이나 책을 보고 이번에는 정말 바꿔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순간, 그때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면 그 감정이 조금 흐려지고 며칠이 지나면 그 결심이 거의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서라기보다 사람의 인지 구조와 관련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설명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결심과 실행 사이의 간격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결심하는 순간에는 동기와 감정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행동이 필요한 순간에는 피로, 귀찮음, 다른 자극들이 함께 작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처음에 결심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오늘은 책을 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핸드폰을 확인하게 됩니다. 알림을 보고 뉴스를 보고 영상 하나를 보다 보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처음의 계획은 뒤로 밀려납니다. 이건 의지가 약해서라기보다 자극 환경의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 환경에서는 이 문제가 더 두드러집니다.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환경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자극을 제공합니다. 사람의 뇌는 새로운 정보나 자극에 반응하면서 보상을 느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극을 반복해서 찾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장기적인 목표보다 즉각적인 자극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제의 결심이 오늘까지 유지되지 않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의지로 해결하려고 하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접근합니다. 이번에는 꼭 참아야지. 이번에는 꼭 해야지. 하지만 이 방식은 계속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떨어지는 순간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습관화입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점점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과정은 뇌의 습관 형성과 관련된 구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복된 행동은 의식적인 판단 없이도 실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치나 출근 준비처럼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 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은 매번 새롭게 결심합니다. 그리고 매번 같은 상황에서 무너집니다. 반면에 습관이 형성된 경우에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매일 출근할 때 경로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이동하지 않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경로는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하지만 처음 가는 길은 계속 확인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차이가 바로 습관화 여부입니다. 행동이 자동화되면 의지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이제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비슷한 상황에서도 덜 무너질까? 이 차이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환경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언가를 줄이거나 바꾸려고 할 때 주로 어떤 방식으로 시도하셨나요? 대부분은 참아야겠다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예를 들어 야식을 줄이거나 지출을 줄이거나 핸드폰 사용을 줄이려고 할 때 의지로 버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는다는 것은 계속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아끼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참는 힘은 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방식으로 바꾸는 접근이 있습니다. 바로 환경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즉, 참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선택 자체를 줄이는 방향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밤에 핸드폰을 계속 보게 된다면 의지로 줄이려고 하기보다 핸드폰을 손이 닿기 어려운 위치에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선택 횟수 자체가 줄어듭니다. 행동이 단순해질수록 실행 가능성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운동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운동화를 미리 눈에 보이는 곳에 두는 것이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독서를 하고 싶다면 책을 책장에 넣어두기보다 자주 사용하는 공간에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행동경제학이나 습관 연구에서 선택 구조를 바꾸는 방법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의지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덜 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연구 방향이 있습니다. 자기 통제력이 높은 사람들을 분석했을 때 이 사람들이 항상 강한 의지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 상황 자체를 줄이는 경향이 관찰되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즉, 유혹을 이기는 사람이라기보다 유혹을 덜 마주치는 환경을 만든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심리학 연구에서도 자주 언급됩니다. 예를 들어 술을 줄이고 싶은 사람이 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에 계속 있다면 실패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환경을 피하면 저항 자체가 줄어듭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조건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걸 생활과 돈 관리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저축을 해야겠다고 매번 결심하는 대신 자동이체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의식적인 선택 없이도 저축이 이루어집니다. 지출을 줄이고 싶다면 결제 수단을 단순화하거나 사용 빈도를 조절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행동이 불안이나 충동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 주기를 조절하는 방식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방법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행동을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결심보다 구조가 행동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사례를 보면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는지를 이해하고 그 상황을 줄이는 방향으로 환경을 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타고난 능력이라기보다 경험을 통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끔
가난은 선택이다라는 표현을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단순화된 해석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 압박이 큰 상황에서는 인지 자원이 제한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장기적인 계획과 실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기 비난을 줄이는 것입니다. 나는 왜 못하지라는 생각보다는 어떤 환경에서 나는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바꾸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변화는 행동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다시 큰 계획을 세웁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저축을 늘리고 생활을 전부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지속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작은 변화가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변화의 크기가 현재 상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다 현실적인 접근은 하나만 바꾸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수면 시간을 조금 늘려보거나 짧은 시간이라도 걷는 습관을 만들거나 아침 행동 하나를 바꿔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는 상대적으로 저항이 적습니다. 그리고 반복되기 쉬운 특징이 있습니다. 습관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작은 행동이라도 반복되면 점차 자동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자동화가 이루어지면 의지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듭니다. 즉, 해야 한다는 생각 없이도 행동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자기계발 콘텐츠에서는 극적인 변화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작은 목표가 더 오래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또한 일관된 행동이 반복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이가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하루 단위에서는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 끊기지 않게 이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유지하게 해주는 기반이 앞에서 말씀드린 체력입니다. 체력이 안정되면 판단력과 실행력이 일정 수준 유지되고 그 상태에서 반복이 가능해집니다. 이 반복이 쌓이면 행동은 점점 자동화됩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계속 나아지고 어떤 사람은 제자리일까요? 여러 연구와 사례를 종합해 보면 그 차이는 지식의 차이보다 실행이 유지되는 구조의 차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루틴이 자동화되어 있는지, 환경이 행동을 돕고 있는지, 에너지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이 요소들이 함께 작용합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이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심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빠르게 작은 행동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안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가장 먼저 할 행동 하나를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단순하고 시간이 짧고 실패 가능성이 낮은 행동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하루로 끝내지 않고 며칠이라도 반복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완벽함보다는 지속성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생활 습관이나 건강, 재정 관리 방법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상담을 함께 고려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실행이 어려웠던 이유가 정말 의지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에너지, 환경, 구조의 영향이 더 컸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을 편하게 만드는 영상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